아버지의 등.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작은 공처럼 몸을 말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다. 몇 날 며칠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아버지의 등에선 어떤 표정도 언어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집안 상황을 신경 쓰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집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틀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배달 음식도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누군가 우리 가족을 도청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주말엔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속도를 냈다고 했다.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더욱이 일련의 미션을 통과해야 현재의 직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말투도 부쩍 예민해졌단다. 대화라도 시도하면 고개를 획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심리학을 전공한 나는 단번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인지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망각과 환각이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깨워서 미안하다.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왜 하필 내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긴 거 맞지? 어떻게 해야 하니? 혼란스러웠지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내일 당장 집으로 갈게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요. 아버지 당신은 정상인데 병원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노발대발했다. 나는 눈물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사랑하는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테다. 집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난한 전쟁을 시작한 느낌이었다. 본가로 돌아온 뒤 나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 들이 생겼다. 치료를 위해 휴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했다. 아버지의 병은 모두에게 생채기를 남겼지만 소중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집에 살며시 별이 들기 시작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아버지 얼굴이 점차 밝아진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가족들과 짧은 여행을 다니며 일상의 균형을 되찾아갔다. 조금씩 나아지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함께 먹는 한 끼 식사, 가벼운 산책, 소소한 웃음이 대화가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세를 완전히 회복한 아버지는 회사로 돌아갔다. 동료들이 복직을 축하한다며 파티를 열어주었다. 어느 안온한 한낮, 장롱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걸으면 삑삑 소리가 나는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애가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늠름하고 훤칠했다. 33년. 긴 회사 생활로 아버지의 어깨는 많이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홀로 우리를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해 보았다.
아버지의 가늘어진 종아리가 모든 것을 대변했다. 나와 동생이 올곧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이 밀어준 아버지의 책임감이 이제야 와닿았다. 이젠 내가 뒤에 서서 아버지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싶다. 물 웅덩이 앞에서 잠시 멈춰도 좋고, 비가 오면 나무 밑에서 쉬어가도 좋으니 지치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고. 아버지가 아프고 난 뒤부터 우리 가족은 하루 한 번은 꼭 집 앞 공원을 산책한다. 여름과 가을이 줄다리게 하는 선선한 계절, 상쾌한 바람이 분다. 걸어가는 아버지의 등을 마주한다. 아버지의 등에서 이젠 표정을, 언어를 읽을 수 있다. 달려가 아버지를 와락 껴안는다.